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야 의석수가 같아 팽팽한 균형을 유지해온 고양시 의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2명이 탈당해 야권이 과반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의회가 시작됐는데요. 후반기 원구성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신현철, 김미경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당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소신에 따라 무소속으로 활동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회 정당 구성은 여야 17명씩 동수해서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7명, 무소속 2명이 됐습니다. 탈당은 후반기 원구성부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등 19명 의원은 3선의 민주당 김운남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 의장은 집행부와의 상생,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견제 역할 역시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가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이 돼야 되고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부의장에는 무소속인 신현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찬반이 갈리는 현안이 산적한 고양시 의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만큼 시민의 이익을 무엇보다 우선 생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단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 공익을 위한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판단을 하고. 상임위원장 내성 역시 민주당 공소자 이혜림, 김미수 의원과 무소속 김미경 의원을 선출해 의장단과 상임위 모두 야권에서 가져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전반기와 맞교환하려던 양당 합의를 탈당 이후 야당이 파기했다며 원구성과 선거에 불참했습니다. 각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국힘 측이 상임위를 보이콧하며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 2주년을 맞아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난 2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앞으로의 2년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의 권석화 기자입니다. 김덕현 연천군수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년 동안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 등 교통망 구축과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힘써왔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통과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 캠퍼스 유치, 기회발전 특구 지정, 기반 마련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전철 1호선과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통으로 지난해 연천군을 찾은 방문객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한 핵심 성과로 소개됐습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남은 2년 동안의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오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실시 협약이 체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천군 드넓은 자연환경과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에서 가장 인구가 적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수도권 근거리에 있는 연천군과 하나 됩니다. 민선 8기 임기 반환점을 맞으면서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사석위호의 자세를 언급한 김덕현 연천군수. 앞으로 연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어떻게 이뤄나갈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경기도가 일산 K-팝 아레나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는 지난 9일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고양과 안산시에 추가 지정 계획을 세워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경자구역 지정을 통해 외국 투자 기업과 민간 콘텐츠 기업까지 유치하면 세계적인 복합 문화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북부권에 추진하고 있는 네 번째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파주와 구리, 포천과 동두천시가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4개 시를 대상으로 7월 한 달간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1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적합지로 선정된 1개 시는 시설 구축과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75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동물 보호와 복지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와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매출 제한액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출산 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지역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경기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경기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쌍향 조정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